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대병원 신경외과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상무지구 룸소주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산이 젊은 층의 술자리에서 비롯됐다며 주말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상무지구 룸소주방에서 비롯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경외과 의료진 1명이 상무지구 술집에서 지인과 만나며 화장실을 통해 룸소주방 확진자와 접촉했고 이후 신경외과 회식 자리를 통해 바이러스가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룸소주방은 진월동 호프집에서 호프집 확진자들은 서울의 트럭 운전사를 통해 감염됐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1층 감염내과 입원 환자와 1층 입주업체 은행 직원을 통한 확산의 최초 감염원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과병동이나 이쪽은 또 보호자 중에 광주가 아닌 타 지역으로부터 와서 광명시 보건소와 함께 공조를 해서 전남에서는 상무지구 룸소주방을 다녀온 나주와 담양의 여성들이 자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지역 감염 대부분은 젊은 층들의 술자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사가 수반되는 회식 등은 마스크 착용이 곤란하여 위험도가 높은 만큼 반드시 취소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에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며 외출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고위험 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는 수험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도 고등학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인 순천은 도심의 인적이 끊겼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임시검사소에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이 학교 고3 수험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젯밤.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등교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감기 증상으로 지난 9일 치료를 받고 일주일 동안 등교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등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후에 이제 학교 방역을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실시하고요. 해서 수능 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불안감 없이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서울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니다 지난 18일 내려왔던 수험생 1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고 강진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재직하고 있는 여수의 한 고등학교도 긴급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첫날인 오늘 순천 시내 곳곳은 황량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평소에는 산책을 나온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던 공원인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외출은 산책밖에 못 나가요. 잠깐씩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랬는데 다시 2단계 돼서 다시 못 나갈 것 같아요. 술집들이 밀접한 유흥가를 돌아보니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임시 휴업을 결정한 가게들도 눈에 띄었고 확진자가 다녀가진 않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당분간 자체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대병원 진료 공백의 여파가 지역 의료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환자가 몰리고 있고 입원 병상도 여유가 없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는 22일까지 외래는 물론 응급실까지 폐쇄하고 있는 전남대병원. 진료를 못 받는 대신 약이라도 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리면서 며칠째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본인이 못 오고 직접 직원들이 해다 준가 봐. 2시까지 기다려가네. 의료진 160여 명이 자가격리되면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게 된 입원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들이 환자 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라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환자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다른 환자와 좀 차별화되게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대병원 마비는 풍선 효과처럼 타 병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 등에는 응급 환자가 몰리고 있고 필요에 따라선 전북대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평소보다 환자가 좀 더 많이 증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광주시 의사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이분들과 이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을 이미 했었고요. 대형 병원의 입원 병상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찼습니다. 특히 조대병원의 경우 평소 80%의 가동률을 보이던 병상이 현재는 780병상이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방역당국은 격리병상 부족에 대비해 한전 KPS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다시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MBC 5.18 40주년 연중기획 보도 내 인생의 5.18입니다. 오늘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가 이야기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개합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소설 채식주의자로 아시아 작가 중 최초로 맨 부커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작가 반열에 오른 소설가 한강. 지난 2014년 발표한 이래 지금껏 40만 부가 넘게 팔린 소년이 온다는 관련 문학작품 가운데 5월 광주를 가장 아름답게 형상화한 소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 작가가 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건 2013년을 전후로 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하는 등 일베를 중심으로 폄훼하는 일이 극성을 부릴 때였습니다. 5월 광주를 보지 않았거나 직접 겪지 않은 젊은 세대를 생각하며 소설을 구상했습니다. 이 소설을 정말 젊은 세대, 어린 학생들이 읽어서 뭔가 광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꿈 같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소년이 온다는 창작 소설이지만 소설에 등장하는 내용은 모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 작가는 집필 전 철저한 고증과 치밀한 취재를 통해 5월 광주를 오롯이 되살려냈습니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은 중학생 소년 동호이지만 등장하는 6명의 화자 가운데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치밀한 취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900명의 증언이 있는 제 5월 민중항쟁 사료집 이걸 완독을 했는데 그 증언을 한 사람들 중에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여성을 그렇게 많이 배치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광주가 고향인 한 작가는 역시 소설가인 아버지 한승원 작가와 함께 광주 중흥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0살 때 일어난 5.18 소식을 서울로 이사한 직후 접했을 때부터 한 작가에게 5월 광주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태극기로 시신을 감싸느냐고, 애국가는 왜 부르는 거냐고 동호는 물었다. 은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까?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깃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지 악한지, 또 세계는 왜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천착해온 작가는 소년이 온다 집필을 통해 인간의 양심과 존엄을 믿게 됐다고 말합니다. 소년이 온다는 아주 고통스러운 소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밝은 쪽으로 가고 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의 질문들을 조금은 변화시켜준 소설이기도 해요.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창립 52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5.18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익통장을 출시했습니다. 5.18 공익통장은 예금이나 적금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18 사적지 사진이 디자인된 통장을 제공하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5.18 기념재단에 기부하는 상품입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전남 펌프카 업주들이 오늘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광주 전남 펌프카 지회는 레미콘 운송노조가 내년부터 격주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면 펌프카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펌프카 지회는 파업과 더불어 광주와 전남에 위치한 레미콘 업체의 출입문을 차량으로 가로막아 광주와 전남 지역의 건설 현장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뺑소니 의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저녁 6시 반쯤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71살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73살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며 자신이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들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넘어 남부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주최로 열린 영호남 합동토론회에서 최재원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방향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인 영남과 호남이 행정통합의 연장선상에서 남부경제권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